자, 이 벡터의 개념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이제 벡터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 나와 있다시피 속도, 힘과 같이 크기와 방향이 함께 가지는 양, 이걸 더러 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벡터의 구성 요소라는 건데, 벡터는 구성 요소가 요거 두 개예요. 크기와 방향. 요걸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을 하셨어야 되는 게, 벡터를 지금 요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근데 이거 여기도 적어놨죠. 벡터의 시점, 벡터의 종점 이렇게 표시하죠. 그러니까 벡터는 표시를 시점과 종점을 이용해서 하는데 요렇게 표현을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시점과 종점은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구성 요소는 시점과 종점이 아니에요. 구성 요소에는 크기와 방향만 있기 때문에 시점, 종점은 구성 요소가 아닙니다. 이건 단순히 표현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도 크기와 방향만 동일한 벡터면 모두 같은 벡터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말은 여기 나왔나요? 여기 나오진 않았네요. 그죠? 예, 이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밑에 여기 있네요. 여기 두 번째 내용 여기 보니까 서로 같은 벡터에 대해서 나왔죠. 그죠? 네, 서로 같은 벡터는 벡터의 구성 요소만 같은 걸 의미를 합니다. 구성 요소이기 때문에 그 구성 요소는 뭐가 있다 그랬느냐? 크기와 방향만 있다 그랬죠. 때문에 시점 종점은 우리한테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표현할 때는 중요한데, 그래서 요 벡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이렇게 되는 벡터랑 이제 크기와 방향이 동일하다면 이 두 벡터는 같은 벡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벡터는 평행 이동하여 겹치면, 여기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 벡터를 평행 이동하여 겹치는 벡터는 모두 같은 벡터로 여러분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점 종점은 구성 요소가 아니다. 이 부분 여러분 좀 인지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게 되면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는 되게 단순한 얘기들이에요. 어떤 벡터 A를 볼 건데, 벡터를 이렇게 나타내기도 해요. 이렇게 나타내면은 얘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주거나 혹은 이제 뒤쪽에서 배운 위치 벡터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나타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여기에서 크기는 같지만 방향이 반대인 벡터도 있죠. 자, 방향이 반대라는 얘기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 주시면 되냐면, 시점과 종점이 바뀌어 있는 벡터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벡터는 마이너스 A 벡터 이런 식으로 이제 음의 부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럼 만약에 시점과 종점을 표현한 벡터가 있었다면, 예를 들어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다 이런 게 있었다면, 자, 이 녀석의 역벡터는 B에서 A로 가는 벡터잖아요. 그러면은 이 B에서 A로 가는 벡터의 역벡터, 그럼 요거 마이너스 이렇게 취해주면 역벡터 역벡터니까 다시 자기 자신이 됐겠죠. 그죠? 얘네들이 같은 거예요. 여기 이렇게 써놨죠. 그죠? 그래서 이 음이라고 하는 요 부호 있죠. 요게 실수에서는 음수지만 벡터에서는 시점과 종점이 바뀐, 즉 방향이 반대인, 우리가 요걸 역벡터라고 부를 거예요. 역벡터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용어 같은 경우에는 이게 문제에 나오는 용어는 아닌데, 이제 설명을 하다 보면 제가 이제 쓰는 용어가 될 테니까 여러분이 요거는 그냥 도구적인 의미에 좀 알아두시면 되겠고, 여기 이제 개념을 익히기 쭉 나와 있는데, 뭐 여기는 뭐 여러분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이제 자, 벡터 연산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벡터 연산에 들어가게 되면은 덧셈과 뺄셈이 나오고, 여기서는 실수배까지만 딱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이 벡터의 연산이다 라고 하면 일단은 세 개를 배웁니다. 덧셈을 배울 거고요. 두 번째 뺄셈을 배울 거고, 세 번째 실수배까지 배우게 될 거예요. 자, 각각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벡터의 덧셈은 이제 그림상으로 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대수식으로, 즉 그냥 식에서 이제 벡터들을 막 더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는 벡터의 종점과 시점이 일치됐을 때 더할 거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뭐 이름 붙이기가 좀 뭐해서 이제 꼬리물기라고 부를 거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는데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더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으면, A에서 여기가 B라고 치고 뭐 여기를 C라고 칠까요? 그럼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고,
B에서 C로 가는 벡터가 있으면 결국은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그냥 이 벡터로 나타내도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벡터의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를 시켜놨으면은 요거를 물고 다음 거로 넘어간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B로 가는 벡터랑 B에서 C로 가는 벡터를 더하게 되면 A에서 C로 가는 벡터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대수식으로 푸는 게 있거든요. 요거를 제가 이제 뭐 딱히 뭐 용어라고 할 건 없고 그냥 꼬리물기라고 이렇게 부를게요. 꼬리물기를 이용해서 더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벡터의 뺄셈, 그림 이용하는 건 제가 조금 있다가 이제 저기 새 시트를 열어가지고 하겠고, 벡터의 뺄셈 같은 경우에는 저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게 여기 보게 되면은 벡터의 뺄셈을 실제로 다루어 놓거든요. 여기 보면 벡터의 뺄셈 이렇게 다뤄놨죠, 그죠? 근데 일단은 뭐 제 생각엔 그래요. 이 벡터의 뺄셈은 딱히 의미가 없거든요. 딱히 의미가 없어서 저는 이걸 다루지 않고 아예 안 다룰 거예요. 벡터의 뺄셈은 저는 아예 안 합니다. 제가 특이한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설명하시는 선생님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벡터의 뺄셈을 어떻게 다룰 거냐면 우리가 요 앞에서 봤던 역벡터 개념 있죠. 제가 아까 마이너스 부호는 시점과 종점이 바뀐 역벡터의 개념을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A 벡터 마이너스 B 벡터를 하게 되잖아요. 그럼 제가 이걸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A 벡터 플러스 B 벡터의 역벡터와의 합이다, 이런 식으로 보려고 해요. 이렇게 보고 나면 벡터의 뺄셈은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역벡터와의 합벡터다, 이런 식으로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뺄셈은 아예 다루지 않을 거고요. 그럼 뺄셈이 그렇다고 완전히 의미가 없느냐? 그렇진 않고, 벡터의 뺄셈은 제가 이제 대수식으로 문제를 풀 때 시점 일치를 할 때 써먹을 거예요. 그래서 벡터의 뺄셈은 여러분이 뭐 그림을 그린다거나 할 일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덧셈을 하는 방법 그대로 하시면 되고요. 벡터는 단순히 시점 일치를 할 때 써먹는다의 활용도 정도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수배는 개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실수배를 하게 되면은 뭐가 되냐면은 이거 실수배를 했죠. 실수. 그러니까 어떤 수를 그냥 곱하는 건데, 단순히 곱하는 건데, 벡터와 벡터의 곱이 아니에요. 잘 보면 어떤 벡터에다가 실수를 곱해놨죠. 근데 이 실수는 양만을 가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즉 위쪽에서 우리가 벡터의 개념에 크기와 방향이 있다 그랬잖아요. 여기서 실수라고 하는 거는 크기만 가지고 있어요. 방향이 없어요. 이게 뭐 마이너스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물을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그냥 수직선상에서 여기 있는 수, 여기 있는 수라는 이런 크기만 가르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실수배라는 건 어떻게 된 거냐면, 실수, 즉 방향이 제거된 크기만 있는, 우리가 이런 걸 스칼라라고 부르거든요. 그럼 스칼라량과 벡터로 곱한 거죠, 그죠? 이렇게 곱한 거예요. 근데 벡터에는 뭐가 있습니까? 벡터에는 크기와 방향이 있는데 앞에 스칼라는 크기밖에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건 크기밖에 없는 거예요. 방향은 못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수배는 크기만을 바꾸겠다, 방향은 바꿀 수가 없다. 자, 그런데 여기서도 조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는 건, 크기만 바꾸는데 실수배에서 음의 실수배 같은 경우에는 의미를 지니거든요. 앞부분에서 여러분이 본 거, 마이너스를 제가 곱하게 되면 역벡터가 된다 그랬죠. 시점 종점이 바뀐 거. 그래서 실수배에서 음의 실수배를 했을 때는 역벡터, 이게 방향이 바뀌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실제로 여기 예시를 잠깐 보면 뭐 이런 벡터가 방향이 바뀌어서 시점 종점이 바뀌었으니까 방향이 바뀐 건 맞는데 이 기울기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이 바꿨다고 얘기하기도 되게 애매한 상황입니다. 이 기울기가 전체가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방향이 바꾼 걸로 보지 않습니다.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이것 자체가 뉘어있는 이 각도 자체가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방향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나중에 내적 개념에서 볼 텐데, 내적을 다른 말로 스칼라 곱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벡터와 벡터끼리 곱하는 거 외적이라는 개념을 새로 배우긴 하는데, 그건 여러분이 이제 대학교 진학해서 배우게 될 거고, 지금 우리는 거기까지는 다루지 않습니다. 고등수학에서는 내적까지만 다루게 됩니다. 실수배에는 첫 번째, 크기만 바꾼다라는 개념이 들어오고요.
자, 그럼 크기만 바꿨다면 방향은 바꾸지 않았죠. 방향이 바뀌지 않았다는 건 두 벡터가 평행하고 있었다라는 얘기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두 벡터의 평행 조건까지 들어오게 돼요. 실수배는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크기가 바뀐다, 그 다음에 평행 조건을 이끌어낼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나 평행 조건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이제 뒷부분에서 벡터를 다룰 때 매우 중요하게 다루는 개념 중에 하나예요. 평행 조건은. 그럼 이제 벡터의 덧셈에서 그림을 이용한 풀이가 나오거든요. 물론 여러분들이 실제로 문제를 풀 때 그림을 이용한 풀이를 할 가능성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많이 있진 않는데 일단 알아는 두셔야 됩니다. 벡터를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보기 위해서 잠깐 새 시트를 열고 제가 좀 다시 한번 다뤄볼게요. 벡터를 그림으로 보는 방법은 벡터의 덧셈이죠. 벡터의 덧셈에서 벡터의 덧셈인데 우리가 이거를 그림으로 보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여러분이 예전에 배웠던 물리 시간에 배웠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합력을 계산하는 방향이 있죠. 합력. 그러니까 이렇게 힘이 작용하고 이렇게 힘이 작용하더라. 그럼 이 두 개의 힘의 합력 방향은 이쪽으로 요만큼 작용한다라고 배웠던 거 있죠. 여기 요 그림이 평행사변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고요. 자, 이 방법의 특징은 어떤 게 있냐면은 이 벡터를 제가 A 벡터, 요 벡터를 B 벡터라고 봤을 때 이 두 벡터를 더한 요게 평행사변형의 대각선 방향으로 가는 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건 그림상에서 어떻게 볼 수 있겠느냐? 자, 요 벡터의 시점과 또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 놓은 거죠. 그래서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특징이 시점이 일치된 상황에서의 합입니다. 자, 그럼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뭐냐? 이런 거예요. 이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에서 조금만 우리가 바꿔보면 되는데 이 B벡터가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근데 이 B벡터는 지금 시점이 일치된 상황이죠. 제가 이거를 어떻게 바꾸겠냐면은 이 B벡터를 옮겨요. 아까 요거랑 똑같았는데 평행이동하면 다 똑같다며. 그럼 얘를 옮겨서 여기로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림이 마치 삼각형 모양이 되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벡터의 대수식에서 볼 수 있었던 꼬리 물기와 기본적으로는 동일합니다. 자, 그 말인즉 한 벡터의 종점과 다른 벡터의 시점을 일치시켜서 시점에서 종점으로 갔다가 이 종점에서 다시 종점으로 가는, 즉 시작과 끝이 이렇게 정리가 된, 그래서 모양이 마치 삼각형이 아니죠. 그냥 이건 대놓고 삼각형이죠. 이 삼각형 모양을 만든다라고 해가지고 삼각형을 이용한 방법이다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꼬리물기와 대수식으로는 일치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그림을 이용하는 방법, 평행사변형을 이용하는 방법과 삼각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제 벡터의 뺄셈에서 시점 일치라는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할 건데 기본적으로는 꼬리물기예요. 얘도 대수식을 보는 거고. 예를 들어서 문제를 푸는 와중에 우리가 A에서 B로 가는 벡터가 있었다고 봅시다. 자, 근데 뭐 다른 언급되어 있는 벡터들이 모두 시점을 5를 쓰고 있다면 얘도 시점을 5로 쓰는 녀석으로 바꾸면 좋겠죠. 원래 하는 방법은 이렇습니다. 이거를 가운데에 거쳐가는 종착지 정도로 종착지라고 하면 되죠. 거쳐가는 데면은 뭐 중간에 그 뭐라고 부르죠, 그걸? 뭐 아무튼 그렇게 부르시면 되겠죠, 그죠? 경유지? 뭐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럼 가운데 5를 거쳐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A에서 5를 갔다가 5에서 B로 가는 벡터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이렇게 되면 시점이 5로 된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시점이 5는 아닙니다. 왜냐면 얘는 시점이 A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역벡터까지 넣어줘야 돼요. 그래서 역벡터 넣어서 5A로 바꿔주면 이제 모든 벡터가 시점이 5로 일치된 상황이 나왔죠.
이때 벡터에 제가 뺄셈을 쓴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걸 잘못 써보면요. 이게 5b-5a예요. 그래서 마치 벡터에 뺄셈을 쓴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제 벡터의 뺄셈을 제가 이제 시점 일치한테 한번 쓸게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실제로 쓰는 거는 뺄셈이 아니라 그랬어요. 꼬리 물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AB라는 벡터가 보였을 때 시점을 O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면 가운데 O를 쓴다고 생각하시고요. OB 빼기 OA 이런 식으로 뒤에서 앞으로 읽는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바로 쓰면 OB-OA다. 이렇게 빨리 쓰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가는 게 다음 풀이로 넘어가는 얘기죠. 그래서 보게 되면은 이쪽에는 연산법칙에 대해서 나오는데 연산법칙은 그냥 여러분이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실수의 연산과 동일하다. 때문에 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교환결합 성립한다는 거랑 그 다음에 0벡터의 덧셈에 대한 성질인데 이게 옛날에는 되게 중요했어요. 뭐 항등원, 역원 이런 거 배울 때는 되게 중요했는데 이건 뭐 거의 조선시대 이야기니까 우리는 지금 이런 거 안 하거든요. 안 해서 그냥 보시기만 하면 돼요. 이렇구나 보시기만 하면 돼요. 얘는 뺄셈 뭐 제가 이거는 이 내용을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냥 단순한 시점 일치만 한다 그랬습니다. 시점 일치 시 사용하겠다. 그럼 여기에 뭐 연산법칙 나오는데 이게 지금 꼬리물기예요. 잘 봐요. A에서 B로 갔다가 B에서 C로 가죠. 둘을 더하면 A에서 C로 가는 게 나와요. 근데 C로 갔다가 D로 가죠. 이제 둘을 더하면 A에서 D로 가는 게 나오겠죠. 이렇게 하나로 벡터를 줄일 수 있는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이제 벡터 뺄셈도 한번 써볼까요? 한 김에 만약에 시점을 A로 일치시킬 필요가 있었다면 얘는 시점이 A로 일치되어 있으니까 건드릴 건 없겠죠. 자, 그럼 이 뒤쪽에 있는 거 시점 A로 일치시키고 싶었으면 얘를 AD-AC라고 쓰면 돼요. 얘도 이제 A로 일치시키고 싶다. AC-AB라고 쓰시면 됩니다. 됐죠? 되게 쉽죠, 그죠? 요거랑 이제 연산까지 한번 해볼까요? A, B. 자, 시점이 일치된 상태니까, 자, 보세요. 여기는 AC랑 여기는 AC 똑같은데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죠. 그럼 사라지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 AB 있고 여기 AB 있죠. 근데 두 개 똑같죠. 그럼 또 사라지면 돼요. 남는 게 AD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도 돼요. 방법이야 뭐 너무 많으니까. 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이 꼬리 물기 하기 싫으면 시점을 한번 일치시켜 보세요. 그렇게 푸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한테 꼭 그렇게 풀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뭐 지금 아까는 여기 나와 있는 점을 제가 시점으로 봤었는데 지금은 제가 뭐 아무 점이나 나와 있지 않지만 뭐 원점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제가 원점으로 바꿔놓고 한번 쭉 풀어볼게요. 얘는 5R-5Q예요. 자, 이 녀석은 5Q-5P죠. 자, 이 녀석은 5T-5S죠. 자, OS-OR이죠. 자, 시점이 다 일치되니까 되게 알아보기가 쉬워서 없애는 거 바로 한번 없앨게요. OS 사라지죠. 그 다음에 OQ 사라졌죠. OR 사라졌네요. 남는 게 OT-OP가 남았죠. 자, 근데 역벡터 이게 지금 마이너스 벡터니까 역벡터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OP가 아니라 플러스 PO죠. 자, 그럼 보세요. P에서 O 갔다가 O에서 T 갔죠. P에서 T 간다. 이렇게 보셔도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되게 쉽죠, 그죠? 밑에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 덧셈과 뺄셈 이거 벡터 나타내는 게 나왔는데 뭐 빨리 한번 해볼게요. 자, A 벡터가 요거라 그랬죠. A 벡터는 5A다. 자, B 벡터는 여기 있네요. 그죠? 여기 B 벡터고 A에서 B로 가는 거 나타내고 싶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지금 좀 했으면 좋겠는 게 문제를 보니까 모든 벡터가 시점이 5인 거 보이죠. 우리 이런 거 보고 푸는 거예요.
이걸 그림으로 풀려고 하면은 한도 끝도 없습니다. 도대체 뭐 이런 거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건 저렇게 보기도 하고 풀이법 너무 많거든요. 수학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모든 문제를 동일한 방법으로 아주 다양하게 풀 수 있으면 돼요. 이게 문제 하나하나마다 방법이 다 다르면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건 노가다지 그건.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똑같이 풀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이 문제를 봤을 때 여러분들이 제일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요거를 딱 보고 시점은 5구나. 자, 이 문제에서는 시점을 5로 잡는 게 매우 좋았겠구나. 이렇게 다 바꾸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요걸 시점 일치, 벡터 뺄셈 쓰면 되죠? 5b-5a로 바꿉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은 이거 그림을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연산을 굳이 많이 할 필요가 없고 5b는 b라며요. 이게 b라며요. 5a는 a라며요. 이게 a라며요. a-b가 이겁니다. 라고 충분히 쉽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요거 한번 해볼까요? 요거 아니 뭐 아예 그냥 점이 안 겹치는 거 한번 해볼까? 요거 해볼까요? CD. 그럼 이게 5D-5C겠죠. 자, 5D 한번 볼래요? 5D가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가는 녀석이죠. 이거 잘 보면 이 B벡터의 역벡터 방향이네요. 그죠? 이게 마이너스 B벡터예요. 이 그림은 그냥 뭐 거들 뿐입니다. 그냥 OC 한번 봐요. OC 여기죠. OA가 여기잖아. 반대로 온 거네. 마이너스 A 벡터네. 둘을 뺐죠. 마이너스. 실수 연산 법칙과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막 음수 빼기니까 나오면 양수가 됐겠죠. 그죠? A-B예요. 이렇게 나타내지. 이걸 여러분이 여기서 그림을 뭐 어떻게 하고 저렇게 하고 말도 안 돼요. 하지 마요. 이런 거. 그림은 그냥 가이드만 딱 잡고 그냥 같은 벡터를 나타내는 거. 평행사 변형이니까 같은 벡터를 나타내기 되게 쉬운 도형이 나왔잖아요. 그죠? 이 도형의 특징을 잡아야지 이 도형상에서 문제를 풀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는 건 이거예요. 시점이 5구나. 이걸 눈치를 채는 게 문제를 접근하는데 훨씬 편한 방법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밑에 있는 거 쭉 보시고요. 연습 문제 풀어보고. 실수배 나왔죠. 실수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뭐가 있냐면은 일단 크기만 바꾸겠다. 근데 음의 실수배인 경우 방향이 반대. 근데 이걸 방향이 바꾼다고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 방향이 바뀌는 건 뉘어있는 각도, 즉 기울기가 완전히 바뀌는 걸 의미를 하는 거고, 이건 단순히 뉘어있는 각도는 똑같은데 방향만 바뀐 거예요. 시점 종점만 바뀐 거예요. 0벡터로 곱하면 0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알아두시는데 뭐 실수 연산과 동일하죠. 그래서 뭐 이게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뭐 이렇게 했지.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 뭐 결합 분배 법칙 나왔는데 이거 그냥 읽으세요. 그냥 쭉 읽고 이렇게 되는구나. 즉 중요한 건 이겁니다. 실수의 연산과 동일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굳이 공부를 할 필요가 없어요. 실수의 연산과 동일해요. 우리가 맨날 하는 그 계산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 여기 나왔습니다. 자, 벡터의 실수배는 언제 쓴다 그랬냐면 벡터의 평행 조건으로 쓸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두 벡터가 평행하는 조건이 크기만 바꾸면 다른 벡터로 변신한다 이 뜻입니다. 자, A 벡터가 여기 있고 B 벡터가 여기 있는데 두 개가 평행하고 있다면 이 A 벡터의 크기만 살짝 바꿔보면 B 벡터랑 똑같은 벡터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두 벡터가 평행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바로 나옵니다. 요거는 연산해서 쓸 거니까 이겁니다. 5번. 아주 중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어떤 벡터의 연산을 다루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해야 되죠?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되냐? 인사이트를 제공한다고 할게요, 그냥. 어쨌든. 딱 봤을 때 직관적으로 이거는 이거 때문에 나온 거구나라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보시게 되면 특징만 딱 살필게요. 여러분은 어차피 이제 이런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한다라는 게 중요한 거니까 문제를 풀 때. 자,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는 얘기는 잘 봐요. 직선이 이렇게 쭉 있고요.
요 직선 위에 A점, B점, C점이 있으면 자, 요 점들이 한 직선 위에 있다면 A에서 B로 가는 벡터를 봤다. 여기서 내가 크기만 살짝 바꾸면 A에서 C로 가는 벡터도 나오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럼 이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거를 요런 걸로 쓸 건데, 자, 그럼 표현에서 매우 중요한 건 뭐냐? 점 하나를 공유하며 실수별에서 같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야 이 ABC라는 모든 점이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요거는 안 외우셔도 되는 게, 물론 외워야 됩니다. 결론은 외워야 되겠고요.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어요. 충분히. 제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조건을 일단 암기는 하시는데 여러분이 한번 유도를 하고 그 다음에 암기를 하세요. 유도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걸 보면서 또 여러분이 요걸 알아챘어야 되는 게, 아, 시점이 오구나. 그럼 결국에 이 녀석의 시점 일치 버전이 얘가 된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걸 가지고 여러분이 시점 일치를 했을 때 요런 형태가 나오고, 중요한 건 이거거든요. 개수의 합이 1이 된다. 요게 중요하거든요. 요걸 얻어내 보는 겁니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A에서 C로 가는 벡터와 KAB 벡터가 동일하다는 얘기는 세 점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는 뜻이고, 이걸 시점을 5로 제가 나타낼게요. 자, 그럼 AC 벡터는 OC-OA가 되겠죠. 자, 이게 K배의 AB 벡터는 OB-OA가 되겠죠. 자, 그럼 요걸 풀어서 쓰면 KOB 마이너스 KOA가 되겠죠. 여기서 정리하기를 OC로 정리해놨죠. 그럼 내가 OC를 여기를 두고요. 얘를 이리로 데리고 올게요. 자, 그러면 OC 벡터는 KOB 벡터, 그 다음에 OA가 이쪽으로 왔죠. 왔으니까 플러스 OA 벡터가 됐겠죠. 이항돼서 부호 바뀌었으니. 그럼 이게 1-KOA 벡터가 됐겠죠. 여기가. 자, 정리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보이죠? OA 벡터 앞에 실수배를 M이라고 보고, 즉 요 녀석이 M이죠. OB 벡터 앞에 실수배를 N이라고 봤다면, 즉 이 부분이 N입니다. 특징이 뭐예요? 한 녀석은 K, 한 녀석은 1-K, 둘이 더하면 1인 거죠. 그래서 이 실수배가 앞에 되어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거 두 개 더했을 때 1이 되었단 얘기가, 이게 여기서 세 점 A, B, C가 한 직선 위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결론. 그래서 암기까지는 다 하세요. 암기는 무조건 하세요.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제 벡터 연산할 때 굉장히 많이 쓸 거니까 암기 제대로 해놓으시고, 요게 내용이고요. 뒤쪽에 문제 가면은 요런 거는 그냥 연산만 하시면 돼요. 실수 연산과 동일합니다. 중요한 게 어디 있죠? 요거 벡터 평행 조건. 자, 벡터 평행 조건 나왔으니까 요건 뭐 제가 후딱 써놓고 갈게요. 일단 얘랑 얘가 평행하다 그랬죠? 즉 Q-R 벡터와 P 플러스 Q 벡터는 방향이 평행하다, 방향이 같다. 즉 크기만 살짝 바꿔 똑같겠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는 대입해서 연산하는 겁니다. 그냥 연산하게 되면 이때 K 값이 나오겠죠. 연립방정식의 형태로 풀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중요한 게 요거예요. 요게 매우 중요해요. 자, 아까 설명드렸던 겁니다. 평면 위에 서로 다른 4점 OABC가 있다면, 자, OA 벡터와 OB 벡터와 OC 벡터를 다음과 같이 얘기를 했을 때 ABC가 한 직선 위에 있도록 하는 M은 뭐니? 이렇게 물었죠. 아까 여러분이 이제 읽었던 개념은 이겁니다.
어느 한 벡터를 두세요. 그건 뭐 여러분이 마음대로 두셔도 됩니다. 제가 OC로 둘게요. OC로. 아까 읽었던 대로 좀 보려면 OC 벡터는 OA 벡터와 OB 벡터의 적당한 실수배의 합이다로 보는데, 세 점이 한 직선 위에 있으려면 조건은 뭐였느냐? 이 실수배들 둘이 합하면 1이다. 이게 결론이었어요. 즉 제가 한번 써볼게요. OC 요거 있죠? 요거였습니다. 얘는 4A 플러스 MB 벡터 이렇게 돼 있겠고요. 자, 여기 보니까 OA 벡터 보이죠? OA 벡터는 여기 있죠? 이거 앞에 이거 M이 겹치네요. 겹치죠? M이 겹치니까 제가 여기를 뭐 P 같은 걸 쓸게요.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두겠어요? 뭐 Q로 두지 마시고 둘 더해서 1이라며 1-P로 두면 되죠. 자, 그럼 PA 벡터 쓰겠습니다. 여기다 P 배했죠? 그럼 2PA 플러스 PB 벡터 이렇게 됐죠? 플러스 1-P OB 벡터죠? 그럼 1-P 하고 OB 여기다 곱했으니까 여기에 A 벡터 마이너스 1-P B 벡터 이렇게 돼 있었겠죠. 자, 그러면은 양쪽에 있는 두 벡터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잘 보세요. A 벡터끼리 모읍니다. 그럼 2P 1-P 즉 1 플러스 P A 벡터 이렇게 나왔죠. 자, B 벡터끼리 모으겠습니다. 자,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플러스 P죠. 근데 앞에 P가 있으니까 2P 마이너스 1이네요. B 벡터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얘네들이 똑같아야 되죠. 즉 A 벡터 앞에 있는 실수배는 4에 해당하고요. 즉 P가 3에 해당하는 얘기죠. 그죠? P가 3이면 얘는 6이었겠죠. 6 마이너스 1, 얘가 5였겠네요. 그죠? 요게 뭐랑 똑같아? M이랑 똑같아야 되겠죠. 정답은 M은 5가 나와요. 이제 좀 복잡하게 푼 것 같은데 이것만 외우시면 돼요. 개수합이 1이다. 그죠? 할 수 있죠? 연습 문제 풀어보시고 뭐 질문 있으면 저한테 이제 카톡 내지는 뭐 문자로 남겨주시면은 이제 따로 피드백 해드리겠습니다.